우리가 바닥을 어디서 잡을 거냐, 저점 매수를 어디서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찾는데 제가 이 엑셀 템플릿을 활용하는 편이고, 자, 그래서 이 세 개 회사를 오늘 저녁 이제 장이 개장하면 볼 생각이고요.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주부입니다. 지금 이분이 찰리 먼거라는 분인데 지금 현재 버크셔 해서웨이의 부회장이라고 합니다. 워렌 버핏과는 동업자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해요. 핵폭탄보다 더 위험한 게 온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2월 초에는 좀 주가가 다시 상승하는 듯 싶다가 다시 이제 중순 들어서 다시 1월 말 정도 되는 수준 또는 그 이하로까지 다시 주가가 하락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안 좋은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이럴 때일수록 또 충분히 하락한 종목들을 잘 찾아보면서 좀 유망한 종목이고 충분히 하락한 종목이라면 또 다시 우리가 매수하기 좋은 또 그런 할인 시즌이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결국 주가 상승을 이끄는 종목들은 고성장 기술주들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제가 어떤 종목을 매수하기로 결정을 했는지는 제가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전에요. 잠깐 여러분들에게 공지할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스터디 클럽을 새로 시작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좀 중복되는 질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질문이 뭐였냐면요. 기존에 제가 했었던 강의와 차별점이 뭐냐, 이런 질문이 많이 있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책을 구매해서 읽어봤는데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 스터디 클럽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또 질문을 해주신 분들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스터디 클럽에서 그래서 뭘 어떻게 가르쳐 주는 겁니까? 이제 이런 질문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이 세 가지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기존 강의와 좀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존 강의는 정말 주식 투자를 처음 접한 분들을 위해서 만든 완전 초급 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스터디 클럽은요, 예를 들어서 기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좀 커리큘럼을 구성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투자할 기업을 저와 함께 분석해보고 제가 또 유튜브에서 이야기하기 좀 민감한 그런 솔직한 이야기들을 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경우는요, 제가 종목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면 그 해당 종목의 주주분들이 또 막 악플을 달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조금 부담되거든요. 그래서 좀 제 솔직한 생각이나 의견은 스터디 클럽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 이 스터디 클럽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요, 우리들이 신문이나 방송이나 또는 뭐 전문가의 말을 들으면서 좀 많이 좀 좌지우지되고 흔들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또는 뉴스나 방송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 투자 기준을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전문가가 괜찮다는 종목도 내가 보기엔 뭐 이런 이유로 별론데 왜 이런 걸 추천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게 목표고요. 자, 왜냐하면 대부분은 그냥 좀 막연하게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주위 지인분들도 그렇고 뭐 이런 회사가 좋다더라, 이런 회사가 뭐 앞으로 유망하다더라 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정작 중요한 그 회사의 주가가 싼지 비싼지, 한마디로 밸류에이션이 고평가가 되어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건 확인 안 하고 그냥 차트만 보고 투자하는 거죠. 뭐 고점 대비 30% 빠졌다, 40% 빠졌다, 들어가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했다가 지하 2층이나 지하 3층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또 책을 구매해서 읽어봤는데 어렵다고 느꼈다, 따라갈 수 있겠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셨던 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면, 스터디 클럽 같은 경우는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커뮤니티 기능을 통해서 궁금한 점을 직접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스터디원들과도 소통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5개 강의를 듣고 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스터디 클럽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요, 따라오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 주는 거냐, 이제 이 질문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재무제표 보는 걸 많이 어려워하세요. 자, 그런데 재무제표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꼭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기업의 가치 평가하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싼지 비싼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 차트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기업의 가치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직접 해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보면서 내 투자 전략은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것들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터디 클럽원 분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기업을 좀 분석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기업을 제가 분석해 보면서 여러분이 또 이론으로 배운 것들을 또 실전에 적용해 보실 수 있도록 좀 제가 가이드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사업을 한 16년 이상 오래 하면서
하면서 뭐 투자 이슈도 여러 번 받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도 뭐 상장사랑 또 M&A를 하면서 한마디로 저는 그 대표이사인 입장에서 제 회사의 가치를 높게 평가받길 원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 회사의 주식을 저는 비싸게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고 제 회사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제 회사의 주식을 싸게 사길 원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투자자의 입장인 거죠. 유망한 회사의 주식을 우리는 싸게 사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던 부분, 그러니까 회사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어떤 회사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분석하고 평가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제가 직접 사업을 오랫동안 해본 그런 경험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저의 어떤 경험들을 많이 좀 말씀드리고 좀 이야기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다시 한번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핵전쟁만큼이나 위험한 것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자,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바로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잖아요. 지금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7.5% 올랐다고 하고 이제 또 2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또 3월 달에 발표를 아마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장에서 굉장히 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뭐 러시아 전쟁 이슈도 있고 자, 어쨌든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지만 비트코인 같은 코인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멸할 가치조차도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이 가상화폐를 금지한 걸 존경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주식 투자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상화폐가 뭐 좋을 리는 없죠. 왜냐하면은 시중에 유통되는 자금이 뭐 부동산이나 주식 또는 뭐 금이나 다른 자산이나 원자재에만 이렇게 좀 집중이 되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또 코인 같은 경우는 또 실체가 없다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뭐 금 같은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코인은 우리가 사실 현실 세계에서 눈으로 볼 수 없는 건데 이게 가치가 있다고 하면서 막 그쪽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사실 주식 투자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반갑지 않을 수도 있겠죠. 뭐 주식과 코인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올해 이제 어떻게 우리가 투자 전략을 가져갈지에 대해서 각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자기에게 맞는 전략을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좀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나는 좀 가져가겠다 이런 분들은 지금 이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배당주나 뭐 로우볼 관련 ETF를 주목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로우볼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요. 로우 발라틸러티라는 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낮은 변동성, 말 그대로 낮은 변동성 전략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변동성이 낮으면서 배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ETF 중에 뭐 대표적으로 SPHD 같은 ETF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SPHD ETF는 고배당, 저변동성 종목들로만 구성한 그런 ETF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변동성 장에서는 뭐 이런 SPHD 같은 ETF를 선택할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기사를 좀 더 볼게요. 자, 그래서 기사를 좀 더 보면요. 지금 현재 2008년 금융위기 이후 5년간 양적 완화로 푼 돈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을 2020년 한 해에 풀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위기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지금 이 파란색 그래프가 연준의 자산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자산을 많이 매입했다는 거는 그만큼 시중에 유동성을 많이 풀었다. 돈을 많이 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 빨간색은 기준금리고요.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때 보면 연준이 자산을 급격히 늘리면서 유동성을 많이 풀었잖아요. 이 향후 5년 동안 지금 2008년부터 5년 동안이니까 이때죠. 자, 이때 돈을 푼 양보다 2020년 이 한 해에 돈을 푼 양이 훨씬 많다.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이랬으니까 지금은 이럴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는 이 과거 데이터가 없는 정도로 돈을 많이 풀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이 40년 만에 인플레이션 굉장히 좀 센 인플레이션이 왔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건데 지금 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뭐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고 적당한 인플레이션이 와서 이 단기적인 조정이 끝내고 상승을 하는 게 당연히 뭐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이제 희망사항이고 뭐 이제 대부분 바라는 거는 이제 연준이 회수하는 이 속도를 좀 조절하는 건데 이 유동성을 회수하는 속도를 조절한다고 해도 결국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더 최악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앞으로 또 이 물가가 얼마나 상승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2020년과 2021년에 너무 돈을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기사에서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유동성을 이제 회수하는 그런 시기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나 이제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여기서 뭐 이렇게 수익을 내려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 장기
장기적인 투자가 적합하고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몇 개월 후에 찾아서 써야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목적 자금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몇 개월 후 또는 뭐 1, 2년 뒤에 필요한 돈, 목적 자금이라고 하는데 몇 개월 후에 우리가 찾아서 써야 될 돈보다는 그러니까 여유 자금이라고 하죠. 목적 자금이 아닌 여유 자금. 그러니까 우리가 짧게는 뭐 몇 개월 또는 길게는 한 1, 2년 뒤에도 빼서 쓸 일이 없는 그런 여유 자금으로만 지금 주식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예, 좀 빚을 내서 하는 뭐 그런 방법이 아니라.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기사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가격 조정을 많이 받은 기술주를 매입하는 것도 좋다. 조정장 이후에 주가 상승을 주도하는 건 결국 성장성이 높은 이제 기술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굉장히 공감되는 얘기고요. 근데 나는 기술주 아직 모르겠어. 불안해. 이런 분들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좀 저변동성 또는 고배당 ETF 또는 부동산 리츠 쪽도 뭐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자,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게 제가 현재 미국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빨간색 구간이 지금 인플레이션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인플레이션 구간으로 가고 있는 거고 중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구간을 이제 통과한 상태. 저번 영상에서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보여드리면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인플레이션으로 지금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구간에 좋았던 종목, 여기 보시면 지금 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요 구간에 좋았던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를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하고 과거에 어떤 종목들이 좋았다 이걸 파악을 하고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냐면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기에 좋았었던 섹터가 맨 위에서부터 보면 필수 소비재, 그 다음에 에너지, 헬스케어, 그 다음에 이제 자재 쪽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유틸리티인데 이 5개 섹터가 좋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이트는 이 11개 섹터에 대한 ETF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구글 검색창에 섹터 SPDR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ETF는 스테이 스트레이트라는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는 ETF고요. 그래서 이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이 비즈니스 사이클, 인플레이션 구간에 좋았었던 5개 ETF를 제가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연초 대비 수익률, 지금 YTD 기준으로 한번 보면 연초에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파란색이 S&P 500이거든요. 그래서 파란색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현재 거의 8.57%, 9% 가까이 빠진 상태고 지금 유일하게 에너지 섹터만 22%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연초 대비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나머지 섹터들,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구간에 좋았다고 한 섹터들도 지금 S&P 500과 비교를 해보면 덜 빠진 종목도 있고 많이 빠진 종목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제 포트폴리오에서 2022년에 좀 방어할 수 있는 종목을 추가한다면 저는 XLP ETF를 좀 더 추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너지 쪽은 지금 유가도 거의 $90 이상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제가 작년 한 3, 4분기인가 그때 유가가 $100까지를 전망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좀 공유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미 좀 유가는 많이 오른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 XLE ETF를 들어가는 거는 조금 너무 좀 늦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 2022년 인플레이션 구간에는 이 XLE ETF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 XLE ETF의 보유 종목을 한번 보면요.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프록터 앤 갬블이나 뭐 펩시, 뭐 코카콜라, 코스트코, 필립 모리스 뭐 이런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 우리가 인플레이션 시대에도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그런 항목들, 그런 물건들을 취급하는 회사죠. 그래서 이 ETF를 좀 추가해보면 어떨까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 그런데 또 이제 우리 미주부 시청자분들 중에서 그래도 성장주지, 그래도 기술주지 하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또 성장주에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참고로 이 위에 있는 엑셀 파일은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제가 작성한 엑셀 파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11월 말 기준으로 해당 종목의 주가를 표시하면서 이 적정 주가, 적정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산출해본 그 엑셀 파일이 이 위에 있는 거고요. 종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엑셀 파일은 이제 2월 22일 기준, 지금 영상을 제작하는 2022년 2월 22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자료를 업데이트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실 때 좀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이 에버리지 성장률, 이 에버리지 매출 성장률,
이 성장률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 성장주에서 지금 보시는 종목들이 뭐 유니티나 뭐 차지포인트, 팔란티어, 로블록스, C3AI, 그다음에 슈리딩거, 벨로다인까지 제가 갖고 왔는데 대표적인 기술주 성장주들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다 주가가 많이 빠진 애들인데 주가가 많이 빠진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뭐 시장 자체의 문제도 있죠. 뭐 금리 올라가고 뭐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이 성장주들은 굉장히 좀 실현의 시기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기업들의 성장률이 어떻게 바뀌었나, 작년 11월 말과 지금 어떻게 바뀌었나를 제가 비교를 해본 거거든요. 이 성장성에 대한 이 데이터를 제가 업데이트를 해온 겁니다. 매출 성장성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제가 이 보라색으로 표시한 부분이요, 작년 11월 말보다 지금 현재 향후 성장성이 좋아진 기업입니다. 제가 표시를 하지 않은 기업은 작년 말 기준보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 11월 말 기준보다 지금 현재 성장률, 예상 성장률이 좋은 기업은 지금 유니티랑 슈레딩거거든요. 그래서 성장률 자체는 이 유니티랑 슈레딩거가 더 좋고 나머지 기업들은 기대 성장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가 폭락하는 기업들 보면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성장성이 좀 실망스러울 때 많이 주가가 폭락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제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제가 11월 말에 자료를 보면서 기록했었던 이 성장률과 지금 성장률의 차이가 만약에 좀 심하다, 그런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이 더 많이 하락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이 주가가 어디까지 하락할 거냐, 그거에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바닥을 어디서 잡을 거냐, 저점 매수를 어디서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찾는데 제가 이 엑셀 템플릿을 이제 활용하는 편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11월 말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보라색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11월 말의 주가였습니다. 그러니까 11월 30일 기준 주가였었고 지금 여기가 현재 주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니티 같은 경우는 11월 말에 170불이었다가 지금 현재 99불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리고 이 부분이 그 당시에 이 기업들의 적정 주가라고 이제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여기 보시면 현재 주가가 적정 주가 범위 내에 들어온 기업을 제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30일 기준입니다. 제가 작년 11월 30일에 만든 자료를 가지고 지금 뭔가 판단을 해본다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고, 지금 밑에 자료는요, 이 성장성에 대한 데이터나 또는 이 영업이익률 같은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업이익률도 작년보다 지금 좋아진 기업만 제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팔란티어만 유일하게 영업이익률이 좋아졌습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보다 지금 현재 기준에서 볼 때, 그러니까 한 분기 정도가 업데이트된 거잖아요, 실적 발표가. 작년 11월 말에는 아마 2021년 3, 4분기 자료까지를 제가 본 거고, 지금 현재 2월 자료는 2021년 4, 4분기 자료까지 업데이트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면 영업이익률이 대부분 성장주들이 안 좋아졌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는 당연히 밸류에이션도 더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팔란티어를 제외하고는 영업이익률이 다 낮아졌다. 그리고 이 성장률, 매출 성장률은 유니티와 슈레딩거만 향후 한 3년 정도 평균 성장률이 좋아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적정 주가가 지금 현재 주가 대비 요 사이에 들어온 애들만 제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지금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2022년 2월 21일 기준 한 11불 정도가 되는데, 지금 제가 산정한 요 표에서는 적정 밸류에이션이, 적정 주가가 11.3불에서 한 11불 정도 요 사이 구간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C3AI 같은 경우도 현재 주가가 21불인데요. 지금 적정 주가가 51불에서 29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산정한 이 템플릿보다는 더 주가가 낮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C3AI 같은 경우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제가 예전에 분석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자들이 너무 주식을 많이 팔고 있다는 부분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이 자료는 주로 이제 매출 성장성 지표나 이런 영업이익률 같은 수익성 지표만 가지고 판단하는데, 이런 성장주 같은 경우는 내부자들이 뭐 또 매도를 한다거나 또는 뭐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이런 또 다른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만 놓고 판단을 하면 안 되고, 그냥 저는 기준점만 잡아본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슈레딩거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현재 주가가 25.7불인데 지금 적정 주가 범위가 23불에서 45불 사이로 지금 요 적정 주가 구간 내로 내려왔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은 제가 이제 이 보는 적정 주가보다 아직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표시를 안 했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제가 이제 1월 말에는 좀 대형 우량주나 ETF들, 그러니까 2022년을 좀 방어할 수 있는 ETF들 위주로 종목을 많이 추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 하락장에서는 1월 말에 이제 추가한 종목들의 비중을 더 늘리기보다는 좀 많이 하락한 고성장주들을 좀 이제 줍줍하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저녁 장에서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날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녁 장에서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지금 이 팔란티어와 C3AI와 이 슈레딩거 세 개를 보면서 좀 더 분할 매수를 좀 시작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지금 뭐 이런 걸로 맞출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요. 뭐 맞췄다 못 맞췄다가 아니라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나는 적정 밸류에이션, 적정 가치를 어느 정도를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단기적인 주가는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를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회사의 적정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내 기준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야지 좀 우리가 장기 투자하면서 좀 불안함이 없을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 세 개 회사를 오늘 저녁 이제 장이 개장하면 볼 생각이고요. C3AI는 대표이사나 내부진들이 아직도 계속 자사주를 팔고 있는지 좀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성장주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또 1차적으로 기준을 잡아볼 수도 있고 그 외에 이제 좀 재무제표를 봐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현금 비중은 얼마나 갖고 있는지, 뭐 순이익이 적자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어느 정도 또 버틸 수 있는지, 만약에 못 버티면 증자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뭐 증자를 하면 당연히 우리 주주들은 주주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당연히 악재로 또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좀 체크해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별 종목에 투자할 때는 생각해 봐야 될 게 굉장히 많다는 점을 염두하시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 나 혼자 결정하고 공부하기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저와 함께 또 스터디 클럽에서 같이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식의 제가 오늘 썸네일처럼요, 뭐 오늘 뭐 충분히 하락한 성장주 오늘 줍줍합니다. 사실 이런 식의 제목은 공개적인 유튜브에서는 사실 좀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또 이런 유튜브 영상은 또 박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또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또 단기적인 또 다른 악재로 인해서 더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뭐 이런저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게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는 게 유튜브에서는 좀 부담스럽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제 생각을 모두 다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제 생각과 다르게 이해하시고 댓글을 다는 분들도 계셔서 좀 뭔가 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싶다는 분들과 저도 좀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스터디 클럽을 만든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